자,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부터 우리 해커스 그래머 스마트 레벨 1 교재 내용으로 열심히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나 강좌 소개는 OT 강의 안 본 친구들은 먼저 보고 오시고요. 오늘 우리 첫 번째 만남은요. 챕터 1 비동사 내용부터 열공 들어가 볼 텐데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 용어 때문에 문법이 어렵다라고 오해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많은 문법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쌤이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그 문법 용어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 용어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줄 때 주어랑 동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주어가 뭔가요? 교재를 보게 되면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설명이 너무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말로 문장 여러분들, 은는 이가에 해당되는 말이 주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학생이다. I'm a studen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학생인데 누가 주어인 거야? 내가 학생인 거잖아. 그렇지요. I가 바로 주어로 사용된 문장입니다.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은는 이가에 해당되는 말이 그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뭔가요? 보통 문법 교재들에 보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딱 단어를 봤더니만 우리말로 맞아요 여러분들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봤던 나는 학생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다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 바로 그래요. am이 이 문장에 지금 동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또 비동사와 연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어에 우리가 동사를 공부해 줄 때 교육 과정에서는 보통 동사를 3개로 나눠줍니다. 들어보셨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거고요. 오늘은요. 비동사부터 출발해 볼 거예요. 일단은 쌤, 너무 쉽네요 오늘. 뭐 문법 영어는 조금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비동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쌤이 야 비동사 그러면 문장에 언제 써주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막 눈을 피하고 막 당황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비동사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우리 비동사라고 얘기할 때는 얘가 그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왜 그러냐면 의미가 봐봐 이다, 어떠어떠하다 또는 있다 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비동사예요. 뭐라고? 비동사의 의미 이다, 어떠어떠하다, 있다 어디 있다라고 할 때 그 있다의 의미 일단 의미부터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고요. 우리 한번 예문에 적용을 해볼까요? I'm a singer. 여러분들 여기 am이요. 비동사 형태 중에 하나야. 근데 내가 I가 주죠. 여러분들 뭔 거야? 가수이다. singer가 여러분들 가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다란 의미로 사용된 예문이 되겠고요. 이다란 의미로 비동사가 사용될 때는 그렇죠. 주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이 비동사 뒤에 나와주겠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나는 이다. 뭐야? 가수인 거지요. 내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거. 뭐야? 가수인 거야. 이렇게 이다라는 의미 사용될 때는 비동사 뒤에 주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이 와주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예문 통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어떠하다 라는 의미일 때 그때는 뒤에는 어떠어떠한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와주는 거야. 무슨 얘기야? 두 번째 보니까 Maria 얘가 주어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is smart. is라는 여러분들 비동사의 형태가 나와준 건데요. smart가 뭐지요? 똑똑하냐. 그러면 마리아는 똑똑하다 라는 의미가 되려면 smart가 똑똑하니까 어떠어떠하다 이게 필요하잖아. 비동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Maria is smart 하게 되면 마리아는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어떠어떠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뒤에는 어떠어떠한 성질,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 비동사 뒤에 나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있다라는 의미일 때는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와주겠죠. 바로 세 번째 의미에 적용이 되는 건데
They are. 그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In the living room 하게 되면 이게 living room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거실이야. 그러니까 in the living room은 거실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문장이 되려면 그들이 거실에 안 되잖아. 있다라는 의미가 필요하잖아. 바로 있다라는 의미, 비동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아가 지금 있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있다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다, 어떠어떠하다 또는 있다 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비동사가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다라는 의미일 때는 주어가 무엇인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이 비동사 뒤에 나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하다라고 할 때는 어떠어떠한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 두 번째 문장처럼 비동사 뒤에 나와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있다라는 의미일 때는 아니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비동사 뒤에 나와준다라는 거죠. 일단 의미 정확하게 이번 시간에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문을 봤는데 여러분들 비동사가 지금 확인하셨죠?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꿔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건데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다, 어떠어떠하다, 있다 이게 여러분들 비동사의 현재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얘가 주어의 인칭과 소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주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 줄여서 줄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문법 용어가 많이 나와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문법 용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잡아드리도록 합니다. 표 내용 보기 전에 먼저 문법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명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명자가 이름 명자야. 명사로 얘기할 때는 무언가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게 여러분들 명사예요. 쌤 이름이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시죠? 쌤이 아까 소개할 때 그렇죠. 이정주고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쌤 이름 여러분들 뭐야? 말 그대로 명사 중에 하나인 거야. 이름을 나타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영어, English라는 언어를 공부하고 있잖아. 맞죠? 언어의 이름이야. 영어. 맞죠? English가 얘도 명사에 해당되는 거야. 영어라는 의미일 때. 또 지금 쌤을 컴퓨터를 통해 만나고 계시죠? 컴퓨터. 이거 뭐야? 기계의 이름이죠. 얘도 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뭔가 이름을 나타내는 말. 문법용어로 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대명사라는 건 뭐냐? 이때 대자는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명사인가? 아니고 이거 아니고 뭔가를 대신해 준다고 얘기할 때 그 대신할 때 대자랑 똑같아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 뭔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이 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글을 쓴 거야. 이정주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정주는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쳐왔다. 이정주는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한다. 이정주는 이런 표현 여러분들 이정주는 지루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정주는 영어를 가르친다 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는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쳐왔다. 오랫동안 가르쳐왔지만 그는 여전히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 나와줬기 때문에 쌤을 그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 대명사의 개념이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대명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저 처음 공부하는데요.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야. 예를 들어 나는 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I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를 포함하는데 둘 이상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we라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너는, 당신은 you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당신들은 역시 영어로는 you예요. 그 다음에 그는, 그녀는 she. 자, 그것은 it. 됐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they 써주잖아.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 얘기하고 있는 인칭 대명사예요. 대명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얘네가 주어 자리, 있는 이가 해당되는 주어 자리 나와줄 때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단수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야. 일단 단수복수. 단수라는 건 하나를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들 복수는 뭐야? 나 복수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둘 이상일 때 우리가 복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봐봐. I는 나 한 명이잖아. 나는. 근데 나를 포함하는데 우리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둘 이상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단수 복수의 개념도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도 정리가 되는데 1인칭은 쉽게 생각하면 소중한 나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 얘기할 때 1인칭 단수는 나는
I가 되는 거고 1인칭인데 복수일 때는 우리는의 개념 we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였으니까 2인칭은 그렇죠. 너 해야지, 너. 너 한 명. 너는 또는 당신은 2인칭 단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너를 포함하는데 둘 이상인 거야. 너희들은 당신들의 얘기할 때 2인칭 복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여러분 보세요. 쌤이 문법 용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만 모든 문법 용어가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진 않아. 특별히 여기 나온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3인칭 단수예요.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할게. 3인칭 단수라는 얘기는 봐봐. 우리 지금 주어 자리 나와줄 때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이유 좋아하잖아. 근데 아이유 오늘 첫 시간부터 내용이 많네. 아이유를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주어 자리에 나와줄 때 우리가 3인칭 단수 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해보자. 아이유를 제외하고. 왜냐면 I는 뭐 나를 얘기하는데 단수잖아. 하지만 얘는 1인칭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you, 너 얘기할 때 한 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수지만 얘를 제외하고 I유를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의미해 주는 것이 주어 자리에 나와줄 때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그는 뭐야?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남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she, 그녀는 이라고 얘기할 때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여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야. it, 주어 자리에 나와주면 그것은 이라고 얘기할 때 3인칭 단수 주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자, 3인칭 단수의 개념은 왜 쌤이 강조를 하냐면 이 개념들 어떤 문법 교재든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이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3인칭 단수 주어, 뭐야? 주어 자리에 아이유를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의미해 주는 것이 나와줄 때 우리가 3인칭 단수 주어다. 대표적으로 he 또는 she 또는 it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뭐야? 그들은 또는 그것들이니까 they. 이거야,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재가 왜 무슨 인칭대명사 이런 문법 용어가 나와줬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가면 비동사 여러분들 지금 현재형이 이다, 어떠다 하다, 있다라는 의미인데 얘가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꿔준다고 얘기했죠. 일단 비동사 현재형은 아까 우리 예문 봤던 것처럼 am과 is와 are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am은요 누구 전용이야? 소중한 나 전용이야. am이 나와준 경우는 I가 주어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I 전용이야, M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할 때 I'm a student 이렇게 얘기하잖아. I is, I are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M은 I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여러분들 또 줄임말이 있다? 또는 어떤 교재는 축약형이라고 얘기해요. I am을 어떻게 줄여서 주냐면 줄여서 주는 거 간단해. 자, 얘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어퍼스트로피라고 얘기하고요.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얘 찍어주고 앞에 나오는 A라는 모음을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I'm 이런 식으로 I am을 I'm 이런 식의 줄임말, 축약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얘기했던 그래 3인칭 단수 주어 자리에 아유를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주어 자리에 나와주면 우리가 3인칭 단수 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는, 그녀는 또는 그것은 이런 게 주어 자리를 보일 때 또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아빠, my dad. 만약에 주어 자리에 온다면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남자 한 명을 나타내는 거잖아. 3인칭 단수조의 개념이 되는 거야. 또 아빠 있으니까 엄마 해야죠. 엄마, my mom.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주어 자리에 혼자 나와준다면 3인칭 단수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쓰고 있는 그 컴퓨터, the computer, 컴퓨터 한 대를 얘기한다면 역시 3인칭 단수조에 해당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비동사의 현재형 뭘? is를 활용해 준다는 거야. 됐지요? 나머지 am이나 is 써주는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는 are 써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I 전용 am,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주어 아유를 제외하고 뭔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주어져야 나와줄 때 우리가 비동사 현재형은 is가 나와주고요. 나머지 경우는 are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인칭 대명사 표로 나왔던 거 있잖아. 비동사 우리 현재형 만나면 줄임말이 가능한데요. we와 같은 경우에, you와 같은 경우에, they와 같은 경우에 줄임말 써줄 때 원칙은 똑같아. 뭐야? 아까 우리 I am에 모음인 A를 없애줬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얘 A를 제외하고 얘 써주고 R이 나와주잖아. 마찬가지로 you are도 A를 제외하고 A를 없애고 얘 써주고 R이 붙여준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A가 없어진 거야. 마찬가지로 they야도 마찬가지죠. 원칙은 똑같아. A가 없어지고 얘 써주고 I'll live there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I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he is의 줄임말은 his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she is의 줄임말은 she is. it is의 줄임말은 it's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간단하네. 그치? 자, 우리 예문 적용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I am hungry. 그런데 여기 왜 비동사를 필요로 할까요? hungry가 배고프다가 아니야. 배고픈이야. 나는 hungry, 배고픈. 문장 안 되잖아. 영어로도 안 돼요. 그러면 동사를 필요로 하는 거야. 뭐야? 배고픈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배고픈 상태다. 어떠어떠하다. 배고프다 하니까 문장이 되려면 다 어떠어떠하다. 뭐야? 비동사가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I가 좋으니까 그런 여러분들 I에 맞게 애매한 거야. I am hungry. 나 배고프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가 보이죠? thirsty. 뜻 모르는 친구도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마른, 목이 마른 이런 의미야. 그러면 I thirsty 문장 안 되죠. 나는 목마른. 목마르다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떠어떠하다 비동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 그치요? 그리고 I에 맞게 M이 왔는데 줄임말 Im이 된 거야. 그리고 to는 또한 역시지요. 나는 또한 목도 마르다는 얘기야. 배도 고프고 그 다음에 목도 마르대. 그 다음에 they are my classmates. 자, they가 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비동사가 아가 온 거죠. 이때는 그래 이다라는 의미야. 그들은 이다. 뭔데? 나의 classmates, 반 친구들. classmates 여러분들 반 친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s를 붙여주면 반 친구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다. 그들은 이다. 누군 거야? 뭐인 거야? 나의 반 친구들인 거예요. they에 맞게 아가 와준 거고요. 요번에는 줄임말로 their, they I의 줄임말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됐죠? 요번에는 비동사가 뭐 어떤 의미일까? 있다라는 의미야. 왜냐하면 뒤에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 라는 의미가 나와준 거죠.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있다라는 의미로 비동사가 나와준 거예요. 그들은 있다 어디에? 교실 안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비동사에 우리 과거형이 나와준다? 과거형은 뭘까요? 아까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다. 그 다음에 어떻다다 또 있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과거형은 말 그대로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다가 아니라 였다. 어떠어떠 하다가 아니라 어떠어떠 했다.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비동사의 과거형이에요. 됐죠? 이다가 아닌 였다. 어떠어떠 하다가 아니라 어떠어떠 했다.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 그럼 비동사의 여러분들 또 과거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더 쉬워져요. 왜냐면 현재형은 am과 is와 are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과거형은 두 개로 줄어든다. 자, 보시면 am과 is의 과거형이 was예요, 여러분들. am과 is는 과거형이 was로 모양을 바꿔주고요. are는 were가 우리 과거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간단하네. 자, 보면 결국은 were가 나와주는 경우에 여러분들 주어가 둘 이상일 때 또 누구? you. 왜냐면 you 우리 현재형 you 너 한 명 얘기할 때도 아 나오잖아. 근데 과거형이 we니까 워 써주는 경우는 과거형으로 과거를 의미해 줄 때 주어가 누구일 때 여러분들? you, 너 그리고 또 복수일 때 둘 이상일 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네 was 써주는 거야. 예를 들면 I가 주어일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네 3인칭 단소조 있잖아. 그때는 우리가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나와준다는 얘기야. 한번 예문에 적용해 볼까요? 제이슨,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남자 한 명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온 거죠. 이런 거 우리가 3인칭 단수조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현재형이었다면 is였겠죠. 근데 제이슨이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아팠었대.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was가 나와준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we were at the beach yesterday. 자, 봐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를 얘기하잖아. 아가 나오면 우리는 있다. 어디에? At the beach. 그 해변에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분명히 어제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현재형이 나오면 안 돼. 있었다가 맞잖아. 우리말도 그렇지만. I의 과거는 뭐 여러분들? were예요. 그러니까 we were at the beach. 우리는 해변에 있었다. 언제? 어제. 됐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그리고 last 뭐뭐 지난 뭐뭐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last night. 지난 밤, 어젯밤을 얘기하는 거죠. last weekend. 지난 주말. last year, 지난해, 작년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과거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주고 비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 나와준다면 당연히 그렇죠. 과거형이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an hour ago, 뭐뭐 어거라고 얘기할 때 어거가 뭐뭐 전에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는 an hour ago, 1시간 전에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를 들면 뭐 2 weeks ago, 2주 전에, 4 years ago, 4년 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거가 나와주면 이걸 뭐뭐 전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이 있고 비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 나와준다. 이거는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이 나오는 걸 맞겠죠. 그 다음에 in 다음에 과거를 나타낸 연도가 나와줄 때 문장에 여러분들 in 다음에 과거를 나타낸 연도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비동사의 형태를 물어봐. 그럼 당연히 예를 들면 1990년 과거를 나타낸 연도잖아. 그러면 당연히 비동사의 형태를 물어볼 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나와주겠죠. 우리 교재가 그 내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지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힘내자. 지금 좀 더 집중력이 떨어진 친구 있을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딴 강의에 비해 조금 우리 내용이 많긴 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대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대어가 원래 사전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라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어가 문장을 이끌어주고 뒤에 비동사가 보일 때는 이때 대어는 우리말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특이한 문장이야, 이거. 원래 대어가 거기에라는 의미인데 대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주는 문장 구조, 이거 여러분들 대어가 우리말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뭐 나와주냐? 보세요, 여러분들. 비동사 지금 현재형일 때는 is나 are가 나와주면서 우리말로는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줘요. 대어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야. 대어는 해석되지 않고 그냥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비동사의 과거에 나와주면 당연히 뭐뭐이 있었다. 과거를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시험 문제 나와주는 부분은 있다라는 의미일 때 is냐 아냐, 있었다라는 의미일 때 was냐 was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1학년 때 우리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면 뭘로 구분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문장은요 특이하게도 대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해석되지도 않고요. 주어가 아니고 뒤에 나와주는 부분이 문장의 주어야. 그 주어에 맞게 우리 is인지 a인지, 있다라는 의미일 때, 또 있었다라는 의미일 때는 was인지 were인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야, 이게 내용이 어렵네. 할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할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또는 할 수 없는 명사. 우리가 나중에 명사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할 때 이 내용을 공부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아니 뭐 복수형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뒤에 명사에 s나 es가 붙어줬다? 또는 명사 앞에 2 이상, 2 이상의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와준 거야. 그럴 때는 자, 있다라는 의미일 때 I예요. 있었다라는 의미일 때 뭐야? 그러면 2 이상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럴 때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의 복수형 만들어주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야. 그러니까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교재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s나 es가 붙어줬다. 아, 이거는 명사의 복수형이구나. 2 이상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자, 이걸 구분할 때는 자, 뒤에 나오는 명사의 형태 이거로 봐주는 거고요. 또는 앞에 명사 앞에 2 이상의 단어, 숫자를 나타내는데 뭐 2, 3, 4 이 이상의 숫자가 붙어줄 때는 이거는 2 이상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때는 있다라는 의미일 때 is가 아니라 a가 붙어줘야 되는 거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was가 아닌 were가 나와주는 거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있다라는 의미일 때 is예요. 있었다라는 의미일 때 was가 나와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얘는 뭘까요? 얘는 뭐니까 여기 만약에 빈칸이 나와주고, 자 보세요. branch는 나뭇가지야. under branch, 나뭇가지 위에 새가 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을 써줄 때 is인지 a인지를 구분하는 문제 나와줬을 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뭘 보는 거야? 뒤에 나온 명사를 보는 건데, 명사 이름들 bird, 새, 명사잖아. 이거 붙었니? 안 붙었죠. 숫자 뭐 2 이상의 단어가 붙었니?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있다라는 의미일 때 is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there is a bird on the branch. 나뭇가지 위에 새가 한 마리가 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두 번째 의문은 만약 예를 들어 were인지 was인지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were인지 was인지를 구분하는 문제 나와준다. 뭘 보는 거야? 대어를 보는 게 아니야. 뒤에 나온 명사를 봐달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 many flowers. flower, 꽃.
식물의 이름이잖아. 그쵸? 근데 거기에 s가 붙었다? 뭘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런 거 명사의 복수형이에요, 여러분들. 둘 이상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was가 나와주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복수니까. 둘 이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were가 붙어주는 거야. There were many flowers. 많은 꽃들이 있었다. 어디에? In the vase. vase는 꽃병이에요. 꽃병 안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is냐 아냐.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was냐 뭐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줄 때 우리는 뒤에 나와준 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결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됐나요?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스마트 체크. 힘내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리디아. 그런데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인데 몰랐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아이를 제외하고 뭔가 한 명이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와준 거잖아. 그럼 뭐야? 3인칭 단수조고요. 그렇다면 비동사는 뭐가 맞아요? I 전형 M 안 되고요, 여러분들. 아도 안 되고 당연히 is가 맞는 거지요. 그렇죠? 리디아는 is tall and strong. 키가 크고요, 힘이 세대. 그렇죠? 자, 우리 스마트 체크의 정답 확인해봤고 우리 옆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합니다. 문장의 밑줄 친 부분 줄여서 주는 거야. 이거 간단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일단 단어 보자. 1번의 nervous라는 단어는 우리 교재 옆에 나와 있는 대로 긴장한 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I'm nervous는 나는 긴장해 있는 상태인 거야. 나 긴장된다. 나 긴장해 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I am은 그렇지요. I'm 이런 식의 줄임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그녀는 이다. 뭐예요? 패션 디자이너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She is는 she's 이런 식의 줄임말 축약형이 있고요. 그들은 있다. 어디에 있는 거야? In the car. 차 안에 있는 겁니다. They are는 there 이런 식의 줄임말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의 stage는 무대라는 의미예요. 그는 있다. 어디에? 무대 위에 있는 거야. He is는 his 이런 식의 줄임말이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handsome 잘생긴이죠. gentle는 친절한, 부드러운, 온화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잘생기고 친절하다 라는 얘기예요. 뭔가 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발냄새가 심한다든지. 어쨌든 여기는 너는 잘생기고 친절하다 라는 문장인데요. you are의 줄임말을 그렇죠? you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B번 가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거 골라주는 겁니다. 주어에 맞게 우리 비동사의 형태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1번 너무 쉽죠. I 전형 비동사는 현재형 am이에요. 나는 여기 am은 무슨 의미일까요? 있다. 왜냐면 뒤에 at the baseball stadium. baseball stadium. 야구장을 얘기해요. at과 함께 야구장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있다. 어디에? 야구장에. 2번 볼까요? we가 주어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가 맞겠죠. 우리는 이다. 우리가 뭔데요? volleyball. 뭐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배구입니다. 배구 팬들이다. 배구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배구 팬이다. 그 다음에 3번. there 다음에 여러분들 is냐 아냐 구분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아가 나와준 경우 뒤에 명사에 s나 es가 붙어준 경우 또는 2 이상의 숫자가 붙어준다고 얘기했잖아. 여기는 근데 아무것도 안 붙었네. wallet 뭐야? 지갑이라는 의미고요. s가 붙지 않았거든. 그 얘기는 복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is예요. There is a wallet. 지갑이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야. 어디에? On the street. street이 뭐야? 거리,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위에, 도로 위에 지갑이 하나 있는 거야. 누가 떨어뜨렸나 보지. 4번 볼까요? 벤틀리와 윌리엄이 귀여운 아이들이 나와줍니다. 벤틀리와 윌리엄이 2명이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맞을까요? were가 맞을까요? 당연히 만약에 현재형이었다면 아였을 거고 과거형이니까 여기는 were가 맞겠죠. quiet 뭐야? 조용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벤틀리와 윌리엄이 조용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시 여러분들 그치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맞죠?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형 were가 맞아요? was가 맞아요? 당연히 was가 맞겠죠. 자 그것이요 was a bestseller 베스트셀러였다. 언제? 2019년도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과거형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19년도의 과거를 얘기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비동사 과거형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시 주어니까 was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C번 갑니다.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를 보기에서 한 번씩만 골라서 주는 거예요. 1번 볼까요? last year, 지난해, 작년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비동사의 과거형을 필요로 하죠. 왜냐면 작년 얘기하니까. 그러면 he에 맞는 비동사의 현재형은 is인데 과거니까 뭐가 맞아요? was가 맞겠네. teenager는 10대라는 의미예요. He was, 그는 였다. 뭐였대? teenager, 10대였대요. 언제? 지난해, 작년에. 됐죠?
자, 2번은 표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비동사가 나와주고요. from 다음에 어떤 장소의 표현이 오게 되면 어디 출신이다, 어디에서 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산드라가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 is가 나와주고요. is from Sydney. 시드니 출신이다. 시드니에서 왔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비동사 from이 어디 출신이다, 어디에서 오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번 어제를 얘기합니다. tired는 피곤하냐. 그러니까 그들은 어제 피곤했다, 어떠했다 했다. 비동사의 과거형 필요라고요. day가 좋으니까 그렇죠. 워가 맞겠네요. 4번 가볼게요. for 이 이상이잖아. 4의 여러분들. 그리고 people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for people. 4명의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지금이네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우리 현재형으로 있다라는 의미. 우리 뭐가 필요하는 거야? 그쵸? 가 나와주는 거죠. 왜냐면 4명의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There are 4 people. 4명의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 버스에. 언제? 지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과란의 말과 비동사를 활용하여 빈칸을 써주는 건데요. 힘내주시고 알렉스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행복했다야. 행복했다. 그쵸? 알렉스가 주어고 여러분들 지금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했었대. 행복했다라는 거야. 지난 크리스마스에. 비동사 과거형 필요하죠. 알렉스에 맞는 비동사의 과거형 뭐 여러분들? was지요. Alex was happy last Christmas. 이런 식으로. 2번. 그녀는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시다. 그런데 홈룸 티처가 담임쌤이라는 의미의 표현이고요. 그녀는 she가 주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our 여러분들 담임쌤이시다. 이다라는 의미가 필요해. 비동사가 그런 의미로 사용 가능하잖아. she에 맞게 뭐 여러분들? 그쵸. is가 맞겠네요. She is our homeroom teacher. 3번 팬케이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 팬케이크 여기 s가 붙어줬다. 명사에 여러분들 s가 붙어줄 때는 이거는 복수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s를 붙이는 방법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는 팬케이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다라는 의미로 비동사를 필요로 한데요. pancakes 복수형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is가 아니라 그렇죠. 가 나와주는 거죠. pancakes are 그 다음에 favorite 이게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팬케이크는 이다. 뭐예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지붕 위에 고양이 3마리가 있었다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해석되지 않은 대어가 들어가 있죠. 대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준 우리 3번째 내용을 공부했던 그거 활용해 주는 거야. 근데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를 자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게 써줘야 되는데 three cats 2번의 힌트죠 여러분들. three 가 붙었고 그 다음에 cat에 s가 붙었잖아. 복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당연히 we가 맞죠. 빈칸에 뭐 들어가요? There were 3 cats. There were 3 cats. 3마리의 고양이 있었다. 고양이 3마리가 있었다는 얘기야. 어디에? On the roof. roof가 여러분들 지붕이죠. 지붕 위에. 됐나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열공해 볼 겁니다. 다음 시간 내용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고 쌤과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어려웠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다음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부터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우리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두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